결혼을 하고 집을 맞추는 게 아니라 저런 전셋집이라도 있어야 결혼을 하는데요. 평생 아파트만 살던 여자한테 빌라 살자고 하면 결혼 안 해줍니다. 요즘 2030 결혼하고 빌라 절대 안 가려고 해요. 맞습니다. 신혼부부들 중에서 아파트에서 시작하는 비율이 75% 정도 돼요.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은 아파트에서 시작을 하고요. 4명 중에 1명 정도가 이제 아파트가 아닌 데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75% 확률이니까 안 되는군요. 저는 그냥 결혼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라면 그냥 비아파트에서 시작할 수 있는 그 1명이 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면 전자로 선택하면은 나는 아무런 해결 방안이 없지만 내가 후자를 하려고 노력하면은 해결 방법이 1%라도 생기는 거니까. 장인 장모님이 이해를 못 해주십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 찾으려고 전 할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노후 대비도 하고 무언가 답을 찾으려고 할 거니까. 세상에 방법이 없다고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확률이 낮아지는 것뿐이지. 그러면은 그 확률을 뚫고 갈 것인지 아니면은 나는 그냥 어차피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포기합시다. 포기하면 편해 라고 생각을 할 것인지는 뭐 본인의 선택이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결과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세상은 절대로 다수가 가는 길로 가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은 특히 이제 뭐 재테크든 어디든 투자든 뭐든 다 소수로 가는 사람들한테 기회가 오지 다수를 선택해서 가는 사람들은 항상 같이 후회를 해. 그리고 같이 공감을 하고 같이 약간 방치됩니다. 그래서 저는 소수를 따르는 게 전 좋다고 봐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한국 뭐 여자들이 뭐 이해를 못 해줘요. 그러면은 그럼 국제 결혼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뭐 굳이 뭐 국제 결혼을 뭐 법으로 막아놓은 것도 아니니까. 그럼 뭐 국제 결혼은 뭐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걸 뚫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방법은 있는 거예요. 방법은 있는 거고 뭐 답은 찾으면 되는 거지. 뭐 그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좀 뭐 그래서 뭐 어떡할 건데 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한국은 끝났어요. 한국은 어차피 망할 겁니다. 그러면 이민 준비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민 준비하고 빨리 영어 공부하고 뭐 중국어 공부하고 뭐 하면 되는 건데 그런 분들이 뭐 그러면은 뭐 영어 공부를 하고 있냐? 그것도 아니고 뭐 그런 분들이 뭐 아니면 뭐 어디 뭐 호주라도 가서 뭐 워킹홀리데이라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국에서 있으면서 우리나라 어차피 끝났어요라고 뭐 게시판에 글 쓰고 댓글 단다고 해서 내 인생이 바뀌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문제예요라고 말하지 마시고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문제다. 나는 뭐가 문제일까? 나는 예를 들어 결혼을 하고 싶다. 근데 결혼을 하려고 했더니 뭐가 문제일까? 돈이 없네? 그럼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도 되는 여자들을 만나면 되겠다. 그런 여자가 과연 있을까? 찾아보면 되겠죠. 왜요? 없던데요? 안 찾아봤잖아요. 아니요. 찾아봤는데요. 뭐 어떻게 하셨는데요? 저요? 인터넷에서 검색해봤는데 뭐 인터넷에 없어요. 요즘에 뭐 국제 결혼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느 순간 그렇게 얘기해. 국제 결혼 할 거면 안 할 겁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한국 여자랑 결혼할 건데요. 근데 한국 여자는 뭐 그런 사람이 없다면서요. 그럼 국제 결혼 하셔야죠. 저는 국제 결혼은 좀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그냥 혼자 살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러면 그러셔도 되죠 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옛날보다 확률이 나빠지고 뭐 이런 건 분명히 있죠. 근데 제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로는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것만으로도 저는 상위 10%의 사람들이거든요. 이미 우리나라에서 지금 저소득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저는 한 10년 바짝 모아가지고 뭐 동남아로 이민 간다? 그러면은 거기서 꽤 괜찮은 중산층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방법이야 뭐 많죠. 왜 없어요. 하면 되는 거지. 삐끗해서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끔찍할 뻔했네요. 네 맞습니다. 저 위에는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아이 또 꼰대 얘기하네 뭐 이러실 수 있는데 사실 뭐 경제력이라는 거는 다 상대적인 것이고 세상은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뭐 한국에서 답이 안 나온다 싶으면은 외국에서 답을 찾아보실 수도 있는 거니까. 반대로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죠. 뭐 요즘 한국 남자들 다 뭐 의미 없어요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러면 한국 남자들이 별로여서 제가 결혼 안 하는 거야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외국 남자 만나세요. 그럼 되는 거잖아. 그럼 외국 남자 만나려고 뭐 노력 많이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서로 싫어해. 그럼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 만나면 돼. 그러면 되는 거고 뭐 이제는 뭐 백이민족 뭐 이런 거 의미 없어졌어요. 이미 다 의미가 없어졌고 뭐 앞으로 이민도 개방이 될 것이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혼혈의 개념도 뭐 이제 없어지고 그냥 뭐 남자 여자 뭐 굳이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나는 세계인이다. 나는 세계인이기 때문에 내 나이대에 맞는 남자 여자를 찾으러 가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뭐 80억 인구 중에 없겠습니까? 있겠죠. 저는 외모가 별로여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외모를 좀 최대한 좀 살도 좀 빼시고 머리라도 좀 바꾸시고 또 그런 걸 또 좋아하는 또 외국
외국인들이 있어. 외국 남자, 외국 여자들이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해외로 나가 그러면 되는 거죠 뭐. 국제 결혼하면 좋을 것 같나요? 지참금에 다달이 가족들 돈 붙여봐라. 뭐 도망가면 끝이죠. 결혼해 보셨나요? 결혼해서 그렇게 당하셨으면 뭐 제가 뭐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모르겠어요. 그걸 어디서 하셨어요? 그러면 대부분 저 인터넷에서 봤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국제 결혼을 뭐 하시려고 시도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뭐 잘 안 됐어요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뭐 그런 분들이 보니까 이런 거더라고. 저는 51세입니다. 근데 저는 27살 만나고 싶어요. 뭐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거는 국제 결혼이 아니어도 쉽지 않은 게 아닌가.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반대로 국제 결혼이라고 하기 때문에 한국인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수준을 요구하는 분들도 많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적정한 수준의 조건을 찾으시면 제가 봤을 때 그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50이에요. 내가 50인데 27인 여자분하고 결혼하고 싶어. 그러면은 위험하겠죠? 아무래도 확률상 좀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나요? 모르겠네요. 제가 이 부분은 이제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뭐 외국인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은 엄청난 기회의 땅이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돈을 뭐 한 10년만 모아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면은 거기서 완전 상류층으로 살 수 있는 나라가 이 세계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그럼 내가 여기서 열심히 모아가지고 아예 그 나라로 갈 수도 있겠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문제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안 된다고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아무도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져 주지도 않고 유일하게 걱정하는 건 우리 부모님인데 우리 부모님도 조만간 이제 연세가 많아지셔가지고 나이를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우리 부모님을 챙겨야 되는 거지 부모님도 나 챙겨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빨리 방법을 찾아야죠. 호텔 결혼식 수도권 신축 30평대 아니면은 인스타에 못 올려서 결혼 안 한다고 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런 분하고 결혼 안 하게 돼서 다행이죠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반대로 내가 왜 그런 사람을 만났을까라고 생각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반대로 그런 거를 요구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람인데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헤어져야지. 빨리 헤어져야죠. 어떻게 합니까? 안 되면 헤어지는 거지. 근데 그 사람 한 명만 내 인생의 유일한 이성은 아니잖아요. 그럼 빨리 헤어지고 다른 사람 또 만나면 되는 거지. 기껏해서 사람이 일반적인 남자 여자가 한 10명 사귈 수 있을까요? 결혼 정년기까지 단순히 그냥 뭐 짧게 만나는 거 말고 결혼을 고민했던 수준까지라고 생각했을 때 10명 만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면 내가 기껏 겪어본 사람은 10명이에요. 10명 정도? 그러면 그 정도 안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남자 여자를 평가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대부분 뭘 하냐면 인터넷에서 귀동냥을 합니다. 근데 인터넷은 워낙 거짓말도 많고 가짜도 많아가지고 거기서 말하는 건 소위 말하는 뭐 주작글 이런 것들도 너무 많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어차피 그 사람들하고 내가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냥 내가 실제 리얼 월드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포기하면 편하니까 안 하는 것도 있죠. 정답이 없습니다. 결정사에서 40대 남자가 20대 한국 여자 만나려면 의사 아니면 중소기업 사장님이어야 됩니다. 40대인데 20대를 만나려고 하는 거가 문제죠. 40대인데 20대를 만나려고 하는 거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거꾸로 20대를 만나고 싶었으면 내가 20대 때 결혼을 해야지 왜 40대까지 결혼 안 해놓고 왜 20대를 만나려고 그래. 그건 문제잖아. 반대로 내가 40대인데 60대면 이제 할머니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럼 60대 할머니와 결혼할 수 있나요? 못 하잖아. 아니요, 저는 할 수 있는데요. 그럼 하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저도 이제 40대지만 40대, 30대 후반 40대인 남자분들이 생각보다 자기 외모에 그 자신감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린 늙었어.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30대 중후반이신 남자분들 이미 거기서 넘어가신 분들은 늙었어.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우리는 그냥 아저씨야. 아재고. 왜요? 저 맨날 러닝하고 헬스하는데요. 그냥 러닝하고 헬스하는 아저씨예요. 그냥 아저씨야. 뭘 인정해 그냥. 그거면 되는데 아니요? 왜요? 요즘엔 좀 시대가 바뀌지 않았나요? 아니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 지금 20대 애들은 H.O.T 몰라요. 나 때는 말이야. 하지 마. 안 된다고요. 인정하면 편합니다. 여자도요? 마찬가지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36살 여자입니다. 저 어디 나가면 맨날 동안 소리 듣고요. 저 여전히 뭐 아가씨라는 소리 많이 들어요.
그러면 저도 한 38살 정도 되는 남자분 만나고 싶은데 가능하겠죠? 무슨 소리야. 38인 남자분이 36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서로 쉽지 않아요, 그거는. 본인이 36 여자 정도 되시면 이제 40이나 한 42? 뭐 43? 요 정도 이제 노리셔야죠. 그래야지 이제 서로 맞는 거지. 아, 근데 완전 아저씨던데요? 괜찮아요. 본인도 나이가 많아.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 않나요? 나이는 숫자가 맞죠. 근데 나이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남자 연하랑도 결혼 많이 해요. 누군간 하죠. 누군간 하지만 본인이 아닐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물론 한예슬도 연하랑 결혼하고 뭐 연하랑 결혼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모르겠네요. 재산이 한 100억 넘는 것 같은데. 수도권에 아파트 있는 31세 청년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경제권 같은 것도 생각하면은 그냥 국제 결혼이 나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저도 이제 비전문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저 말하기가 조심스럽지만 국제 결혼이 답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로 국제 결혼도 뭐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제 결혼을 하는 대상 국가 여자분들도 한류 열풍이야. 그래가지고 한국인들은 이렇게 생겼죠? 라는 그 뭐랄까 상상 속의 그 외모가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나오는 한국 남자들. 그러다 보니까 현타들을 많이 느낀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나이 44입니다. 27 국결 가능하겠죠?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그냥 나는 세계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적절한 나이대를 원하셔야지 내가 뭐 난 넷플릭스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서로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법륜 스님이 10살 이상은 범죄라고 했어요. 범죄까지는 아니지만 합의가 쉽지 않다. 합의를 하면 범죄가 아니죠. 근데 이제 합의가 잘 안 되니까 범죄라고 말씀하신 게 아닐까. 혼인신고하고 사진만 찍고 신혼여행만 가면 이상하게 볼까요?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근데 생각보다 요즘에 아직 소수 문화긴 하지만 결혼식을 생략하려는 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이게 대세는 안 됩니다. 부모님 세대가 워낙 청첩장 때문에 이제 뿌려놓은 돈들이 많아요. 1000단위, 2000단위가 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금액을 포기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어차피 내가 받을 돈인데 그거 가지고 식을 다 할 수도 있고 좀 남으면은 너희 뭐 여행에 좀 보태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은 안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 하려고 하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뭐 부를 사람이 많이 없을 수도 있고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양가 부모님이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축하하고 뭐 맛있는 밥 한번 먹고 그리고 이제 혼인신고 같이 하러 가고 뭐 이러면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의미부여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누구랑 결혼하느냐인 거지 결혼식을 잘했냐 못했느냐가 그 삶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합의를 하면은 뭐 충분히 가능한 내용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저는 100명 모아가지고 저번 달에 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실제로 내 친한 사람들만 불러가지고 축하를 받는 게 더 좋은 일이죠. 정확하게는. 왜냐면 나도 상대방을 또 축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은 서로 이제 좀 껄끄러울 수도 있는 거니까. 조카가 이번에 스몰 웨딩을 했는데 좋더라고요. 카페 렌트해가지고 파티처럼 했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사업가라서 결국 필요원만 따로 했었어요. 아버님이 뿌리신 게 많았거든요. 뭐 그런 것도 뭐 저는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 축의금을 받았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막 호텔에서 한다고 갑자기 막 1시간 반을 앉아 있어야 돼. 그러면 서로 힘들거든. 서로 힘들기 때문에 빨리 그냥 밥 먹고 나오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 그냥 입금만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저는 오히려 뭐 행사는 작게 하고 뭐 다른 식으로 꼭 돈을 받아야겠다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